앞으로 게임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해킹을 통한 소액 결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20% 감소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작년보다 2주일 정도 일찍 발생한 적조로 인해 해상 가두리와 육상 양식장이 많은 수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올해 적조는 9월 하순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 초기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소 및 학교 식자재 납품업소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은지입니다. 앞으로 게임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해킹을 통해 획득한 카드 정보로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 피해를 주는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인한 부정 결제 사고를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게임 사이트에서 아이템 거래를 포함해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해킹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30만 원 미만도 게임 사이트 결제 시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모두 통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해 게임 사이트, 특히 도박 사이트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문자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확실하도록 지도해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종합적 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100일에 세균성 이질,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생물 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 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 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 및 연구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과 지식 등을 통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적조는 작년보다 2주일 정도 일찍 발생했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남해는 물론 동해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해상 가두리와 육상 양식장에 많은 수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지난달부터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따른 많은 일사량 때문에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에서 1.5도 높아져 적조 생물이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올해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적어 육지로부터 다량의 영양염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적조가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현재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적조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 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은 이달 초부터 냉수대가 대부분 소멸돼 수온이 상승하고 적조 유입량이 해류를 따라 증가하고 있어 적조 발생 해역이 점차 북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과학원은 태풍과 같은 큰 변수가 없으면 올해 적조는 9월 하순께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 초기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국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시민감시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국의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매점 등을 대상으로 9월 6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 관리,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위생적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 장마와 폭염으로 식중독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학교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에게 물탱크, 식자재, 조리설비 등의 사용에 앞서 세척, 소독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유 휴양림의 관리체계가 권역별로 전담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에 산재한 휴양림을 대전에 있는 본소가 관리하면서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휴양림 관리소는 각 휴양림에서 이뤄지는 각종 공사 계약 및 관리뿐 아니라 물품 구매까지 직접 시행하면서 업무가 증가한 반면 개별 휴양림의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현장에 사고나 민원이 발생해도 휴양림은 예산이나 권한이 없다 보니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권역별로 거점 조직을 신설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업팀은 서북, 동북, 동남, 서남권 등 4곳에 설치됩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휴양림 관리소의 조직 개편은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증원은 적지만 부서가 늘어나는 조직 확대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8만 9천 명이 이용해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기상 상태와 섬 지역 관광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입니다. 도서별로는 매물도와 홍도 항로가 같은 기간 20%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울릉도와 독도, 청산도, 금오도 항로 등도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해 5도는 중부지방 및 서해안권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 감소한 3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770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휴가철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추석 특별수송에도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해가 계속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특히 노량진 사고의 경우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6명 중 5명은 건설업 취업교육을 미이수하거나 교육 유효기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없이 방문 취업 동포를 고용했거나 근로개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또 건설 현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실시 이행 여부도 보다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포항시, 광양시, 포항광양 외주 파트너사협회, 포스코 등과 함께 저소득층 성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을 위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외주파트너사협회는 매년 순이익의 5%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조성해 포항 광양 지역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주택 지붕 개량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환경부는 국고를 우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철거 사업을 진행합니다. 포스코는 지붕재 공급과 기술 지원 및 자원봉사, 기아대책은 개량 사업에 대한 운영을 담당합니다. 성면 슬레이트 지붕의 성면은 발암물질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2009년을 기점으로 전면 사용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국 농어촌에서는 상당수의 가옥이 성면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으며 일부는 빗물로 인한 침식, 자연 붕괴, 풍화작용 등으로 인한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면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핵심 부품 국산화와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해 개발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부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발비 지원 규모를 최대 50억 원까지 늘리고 과제를 선정할 때는 수출 가능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부품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료 징수율은 현행 정부 출연금의 20%에서 10%로 축소해 개발 성공과 연계한 실용화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성과 이익이 확대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1,600억 원 이상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방산 부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항 창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다음 달 본격 가동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내양창고 13곳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 시험 운전을 거쳐 9월부터 전력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전력난을 해소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 녹색 항만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완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한 창고의 지붕 역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위해 보강돼 창고의 내구 연한 증대, 안전성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태양광 발전소 운영 경과를 보며 아암 물류단지 물류창고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전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창고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항만 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도입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5.5% 인상했습니다. 1999년 최저생계비를 최초로 책정한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입니다. 이로써 내년의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84,421원 많은 163만 8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생계비는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자동 반영해서 매년 9월 1일 직전에 다음 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3년에 한 번씩 2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주거, 광열, 수도, 교통통신, 교양 오락비 등 11개 분야 367개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때 얼마가 드는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정합니다. 마치 장을 보듯 생필품 품목을 골라 담아 각 품목의 가격을 더하는 계산 방식이라 하여 마켓 바스켓 방식이라 부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거비를 계산하는 기준 면적이 37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로 늘었으며 디지털 TV, 디지털 카메라 등을 생필품으로 추가하는 대신 아날로그 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빠졌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관계자는 주거비 기준 면적을 확대한 것이 최저생계비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나선 결과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의 8.1%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 감축 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 배출량의 8.1%를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소나무 7,8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합니다. 공공부문 유형별 감축 실적을 보면 지방공사 공단이 12.2%로 감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감축률은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등입니다.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 방법을 보면 냉난방 온도 준수와 승강기 운행 횟수 조정 등 행태 개선이 6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예산이 부족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 개선보다는 행태 개선의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며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축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각종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가로채는 행위 등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고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을 가로채는 행위, 국고보조사업 신청 자격 위조, 보조사업 관련 금품 수수 등 공무원 비리, 정해진 용도 외에 보조금 사용 등입니다. 경찰은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문화시설 확충 지원금 관련 비리를, 농어촌에서는 농업 특성화나 신기술 보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수사 대상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 부족과 비리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취지라며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상시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는 특성화 중 특목고, 자사고를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 및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입학부정 또는 회계부정 등으로 학교 운영상 공익에 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지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학교를 지정 취소해도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졸업할 때까지는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을 적용받는 전국 학교는 올해 기준 특성화 중 27개교, 특목고 135개교, 자사고 49개교 등 211개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 점검제를 실시합니다. 또 이를 위한 감시 지표를 개발합니다. 이번 업무 혁신의 골자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와 현장 검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업무 보고서 등 정보사항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집 분석하던 수동적 검사에서 벗어나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운용 현황, 법규 준수 사항이나 금융사고 취약 부문 등 경영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해낸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리스크 취약 부문을 점검할 상시 감시 지표를 개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파악한 금융산업과 개별 금융사의 리스크를 상시 감시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층적 리스크 분석을 위해 파생, 회계, 법률의 전문 지식을 갖춘 직원이 참여하는 리스크 분석 지원단을 만들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고 현역병 모집 면접이나 체력검사에 참석한 병역 의무자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현역병 모집 시에는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 의무자와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 교육 참석자에게는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지 판단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병검사에서 질병 등이 확인됐거나 적격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동일한 질병으로 장애 등록 후 병역 처분 변경원을 출원하면 신체검사 없이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처분토록 개선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올여름 전력난에 따라 정전에 따른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전에 따른 비상 상황은 순환 단전에 따른 대규모 정전으로 승강기 갇힘 사고, 중소형 병원 등 중요 시설의 전력 공급 중지,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의료기기 중지 등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 119로 신고하면 승강기 갇힘 사고 때 긴급 인명구조,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 중단에 따른 환자 이송, 중소형 병원이나 전력 공급 중단 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비상전력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전국에 119 구조대 223곳, 119 구급대 1282곳, 소방헬기 27대, 119 안전센터 935곳, 119 생활안전구조대 480곳이 비상발전기를 점검하고 정전 사태에 따른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500kW 규모 대형 비상발전 차량은 중소형 건물 1개가 쓸 수 있을 정도의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은지입니다. 집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약품들은 보통 유효기간이나 관리 방법 등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폐기 처리하는 방법의 인식 부족과 오남용으로 환경 오염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세이프 앤 포커스에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물 오남용이라는 말은 많이 회자되는 말인데, 먼저 약물 오용이라는 말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잘못 사용하였거나 또는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복통약을 진통제라는 이름으로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약물 오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남용이라는 말은 다른 목적으로 원래 개발됐거나 사용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수면제로 개발되어지고 사용되는 그런 약들을 환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약물 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용법에 맞게 사용하도록 약사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약물 남용에 대해서는 뭐 마약 퇴치 본부라든가 또는 약물 오남용 교육이라든가 약물 안전 사용 교육 뭐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많이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반 의약품이 편의점으로 일부 나갈 시점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약을 바르게 사용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약물 안전 사용 교육을 우리 약사님들이 강사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각 지역에서 학교, 노인정 뭐 그런 그 부분에 나가셔서 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약물 안전 사용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 하지만 잘못 복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약을 똑똑하게 복용하려면 올바른 용량, 용법을 확인하고 그 약에 어떤 성분과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세이프 앤 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시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한자리에 모인 우리 친구들. 오늘 이곳에서 과연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친구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이론과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중요성을 인식해주기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체험이 시작되는데요.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널지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요. 배운 대로 손을 번쩍 들고 길을 건너봅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 도착한 곳은 모형 버스 체험장.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버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워봅니다. 급정차했을 때 상황도 체험해보는데요.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다칠 수도 있었겠어요.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의 시선을 끈 곳은 바로 축소 모형 교육 체험장인데요. 가장 자주 일어나는 10대 사고 유형을 모형으로 알아보는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다양한 체험을 마친 아이들. 마지막으로 퀴즈를 통해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정보도 익혀보는데요. 참 잘하죠? 오늘 어땠어요? 저희 이제 직접 해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더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저 오늘 애들 매우 굉장히 잘 따라줬고요. 진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수칙을 체험을 통해 배워볼 수 있는 안산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여러분도 체험해보세요. 전 국민의 안전사실을 점검해보는 스펀지 119의 안즘입니다. 자동차는요, 여러 가지 장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화재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스펀지 119 오늘의 주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몇 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 과연 시민들은 정답을 알고 있을까요? 몇 분 이내에 진화를 해야 할까요? 15분? 15분? 몇 분? 5분? 나는 그래도 한 10분? 10분? 15분이요. 10분이요. 짠! 우와. 어떠세요? 딱 보셨을 때? 진짠가요? 네, 3분. 짠! 3분? 와. 정말 되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갑작스런 자동차 화재. 자동차 화재를 3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할 경우 연소가 확대돼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 초기 진화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화재에 대처하는 법,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일단 차 밖을 빨리 나와서 전화해야죠. 119 전화해야죠. 자동차에 소지하고 있는 소화기 같은 걸 끄지 않을까요? 작은 소형 소화기. 소화기? 우선 그 차에 그 소화기라던가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먼저 그 소화기로 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 화재는 3분 이내. 3분 이내. 3분 이내에 진화하지 못하면 폭발할 수 있다. 와! 드디어 천지개벽 파격적 만남. 깊숙이 자극하는 저주파. 이야, 꾹꾹 눌러주는 이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힘. 호랑이표 개인형 저주파 자극기.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목과 어깨. 저릿저릿 고통스러운 무릎. 콱콱 치고 들어오는 허리 고통. 이렇게 참다가 어쩌시려고요. 이제 저주파로 화끈하게 풀어버리세요. 이젠 흡입도저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와! 이젠 찰싹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너무 편해졌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속까지 두두두두. 두들겨주는 두드림과 빠른 두드림. 꽉꽉 주물러주는 주무름 기능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콕콕 쑤시고 아픈 허리, 딱딱한 뒷목과 어깨, 저릿저릿한 무릎, 복부까지 강하게 쳐줍니다. 물리치료 방식 그대로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하니까 전신이 시원해집니다. 불쾌한 느낌 없습니다. 일정한 주파수를 맞춘 업그레이드 신제품. 불쾌함 없이 기분 좋게. 이젠 저주파로 시원한 근육통 완화.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의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 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 쑤시고 아프고 허리, 뒷목, 무릎, 팔, 다리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말하면 뭐합니까? 매번 돈 주고 물리치료 받으러 가든지 마사지 받으러 다니든지 하시는데요. 이젠 그러지 마세요. 호랑이표 사셔서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 실리콘 흡입 도자를 통해 저주파가 타고 들어가 전류 자극을 주니까 속속들이 근육통이 쫙. 건전지 끼우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호랑이표는 그냥 간편하게 충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거기다 스프링과 스펀지가 있던 방식과도 다른데요. 간편한 업그레이드형으로 흡입 도자를 혼자서도 쉽게 부착 가능하고요. 특허 기술을 접목한 실리콘 재질이라 반영구적입니다. 계속 새로 구매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푹푹 삶아서 쓸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위생적입니까? 호랑이표 꼭 기억하세요. 이제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우리 집에서 간편하게 엄청난 강한 쉼.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첫째,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집에서 편안하게. 맨날 물리치료 받으러 다녔는데 이젠 이 무릎이랑 허리랑 좀 집에서 편하게 하고 싶어요. 이제 호랑이표 저주파기로 매일매일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붙이고 떼고 누구나 오케이.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중 자극. 특허 기술의 흡입 도자를 통해 신경전류가 타고 들어가 깊숙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시각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둘째, 건전지도 필요 없고 패드 교체도 필요 없습니다. 건전지 방식이 아닙니다. 패드 방식도 아닙니다. 스펀지와 철사 스프링도 없습니다. 강력 진화.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붙이고 줄넘기를 해봐도 떨어질 염려가 적은 강한 압착력.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안쪽 전체를 카본 성분으로 쫙.
100도씨에 푹푹 삶아 쓸 수 있는 위생적 품질. 남이 해줄 필요 없이 나 혼자서 얼마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근육통 완화 오케이. 셋째, 한 번에 여러 부위를 다양한 기능으로 마사지 받아보세요. 어깨랑 등이랑 딱딱하게 굳어서 했는데 스트레칭해도 그때뿐 제대로 확 풀고 싶어요.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묵직하게 치면서 풀어주는 두드림 기능 모드 1, 강하게 팍팍 쳐주는 빠른 두드림 기능 모드 2, 쥐었다 폈다 꽉꽉 주무르는 마사지 기능 모드 3, 1단계에서 6단계까지 강도 조절까지 한 번에 4곳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랑이표. 넷째, 국내산의 우수한 기술력까지. 반영구적 실리콘 재질에 건전지 없는 충전식, 삼성 반도체 CPU를 사용한 국내산 호랑이표를 확인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런 분 절대 주목. 얼덩이 얹은 것 같은 뒷목과 어깨, 팔다리 쑤시고 저린 어르신들, 시리고 아픈 무릎, 물리치료 받으러 돈 내고 다니셨던 분들도 이젠 집에서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물리치료 그 방식 그대로 강력한 쉼 호랑이표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건전지 필요 없는 충전식, 스펀지 없는 일체형, 1000번 만번을 써도 새로 살 필요 없는 반영구적 실리콘 소재. 이젠 흡입도자에서 나오는 저주파로 속 깊숙이 강력히 팍팍팍 대한민국 식약청 의료기기 근육통 완화 효과. 저주파기 본체 반영구적 실리콘 흡입도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곡선 부위에 사용하기 좋은 접착 패드가 2개 더, 연결선 2세트, 사용설명서, 보관과 이동이 편한 방수 보관 가방. 이 모듈 고급 상자에 충격 특가 59,800원, 한 달 19,933원.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근육 통증을 풀어보세요.